안녕하세요. 랑입니다. 시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우리 동생이 오늘 바쁜 가정에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동생과 토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동생 강시연이고요. 저희 언니 또 유튜브를 엄청 열정적으로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응원도 할 겸 또 언니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랑, 저희 언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 어린 시절이랑 쭉 오늘은 또 다양한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 막내야. 막내라 그럴까? 막내야. 음. 저는 우리 동생을 이름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냥 막내였어요, 막내. 맞아요. 오늘도 막내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막내라고 부를게요. 저희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음. 언니, 그래서 요즘 언니가 가수로 데뷔했더라고. 그래. 깜짝 놀랐어. 그래?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난 너무 좋지. 어. 가수. 영상에도 나갔지만은 가수가 되고 싶었잖아. 너도 그렇지. 알다시피 언니 그렇지. 노래 좋아하는 거 알지? 언니 꿈이었지. 가수가 되고 싶은데 뭐 기회가 잘 맞지 않고 안 됐었는데 그렇지. 구독자분께서 나한테 이제 곡을 주셔서 깜짝 가수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됐어. 너무 고마워. 사실은 그치? 언니가 저희 저희 5딸이잖아요. 5딸 중에 또 이제 노래를 제일 잘하고 어머니의 DNA를 정말 가장 많이 이렇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근데 늘 마음속으로는 가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북한에서는 가정 환경이나 또 사회적인 환경이나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가수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가수로 데뷔를 했다고 하니까 와, 언니 진짜 자기 꿈을 이뤘구나,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었어, 언니. 그래? 근데 그게 내 혼자서 하자고 해서 안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곡을 주시고 또 많이 응원도 주시니까 이런 결실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작곡가 선생님한테 우리 동생 인사. 제가 들었어요, 언니한테. 저희 구독자님께서 와, 케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사, 작곡 다 해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언니를 또 이렇게 본인이 마음속에만 안고 있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깊이 머리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니 가수가 되려면 뭐 기준이 있어? 신곡 발표를 해야 돼. 신곡. 이 세상에 없었던 새 노래. 새 노래. 근데 그 곡이 쉽지 않아요. 그 곡을 그렇지. 어디서 받는다는 게 우선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 그리고 돈도 들어가야 돼. 그리고 돈이 들어가고 그 노래를 또 이제 연습시켜서 다듬어서 세상에 내놓기까지. 그렇지. 상품으로 내놓기까지 이분이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냥 곡만 떠줘서 그것도 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총괄해 주셨어. 진짜 멋있으시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독자님께서 또 그렇게 재능 기부를 거의 뭐 재능이시잖아, 그렇지. 본인이. 그걸 해주셨네. 놀라웠어. 그렇지. 놀랍고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언니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도 너 채널에 내가 출연을 안 했으면 이런 기회가 안 왔지. 네 채널에서 너하고 나하고 토크해서 이분께서 이제 그 사연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내가 노래한다고 이제 소개를 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채널에 오셔서 보신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본인께서 뭘 해줄 수 있으실까 하고 그때 우리 사연 듣고 곡을 쓰셔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셨어.
그 언니하고 내가 앉아서 이렇게 토크를 한 거를 이분이 들으시고 그 사연을 그대로 이렇게 작사부터 작곡까지 붙여주셨고 그래서 총괄 지휘하셨고 지휘까지 하셔서 이 노래가 지금은 탄생하게 되었네. 그래 지금은 이제 음원 차트들에 다 올라가고 세상에 발표됐고 그랬어. 대단하다. 그런 일. 대단하시고 유튜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하고 인연을 이렇게 맺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셨길래 네. 또 이 응원과 함께 저도 또 힘을 내고 열심히 또 유튜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즘 보면 저희 언니 얼굴이요 활짝 피어 있어요. 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니. 동생이 언니 같고 언니가 동생 같다. 그러셨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괜찮은. 우리 언니가 진짜 얼굴이 완전 확 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요즘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예. 의미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행복하면 저도 너무너무 좋죠. 언니 항상 뭐 밝게 피고 더 젊어지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요즘 반짝반짝합니다. 고마워. 응. 너 노래 들어봤지? 응, 노래 들어봤지. 엄마의 그리운 엄마의 미소. 그리운 엄마. 들었을 때 어땠어? 아, 그 노래 감동이었지. 그죠. 근데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때 많이 울었다. 응.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절절하지. 그치? 그치. 또 우리한테 딱 맞는 거고. 딱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잖아. 그치. 근데 어느 탈북자들 누구나 다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렇지. 다 가정을 갑자기 이별하고 갑자기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이 고마운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을 누리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탈북자들은 누구나 다 이 노래가 맞을 것 같은 그렇지. 어떤, 그런 감이 들었어. 공감하고 감동하고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언니 그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난다.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탈북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정착한 적이 있었어. 4개월 정도 거기 정착하면서 탈북민들 그때 당시 한 200명 정도 한 방에 있었거든. 근데 거기는 이제 교회에서 주최하는 거라 교회 목사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거든. 근데 거기서 중간중간 오락회 뭐 비슷하게 이제 노래하는 시간들이 있었어. 근데 내가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엄마에 관련된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중국 노래인데 언니. 중국의 연변에서 조선족들이 불렀던 노래였어. 그 엄마에 관련된 노래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200명이 다 눈물 흘리는 거야. 소리 그래. 없이. 그래. 근데 나는 진짜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 불렀다. 그랬더니 이게 스며들었나 봐. 그치. 누구든지 가슴에. 그렇지. 다 생리별 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언니의 그 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 그리고 또 탈북자분들뿐 아니라 엄마에 대한 거니까 누구나 다 엄마에 대한 생각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애절한 노래인 것 같아요. 예. 언니가 나는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은 엄마랑 마음속에 언니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서 매 맞아서 그 웅머리 같은 게 남아 있었잖아. 상처가 있었지. 상처가 있고 원망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래. 그 노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지금 완전 유튜브를 통해서 회복했던 이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해서 언니가 많이 밝아진 게 나는 좋아. 안 그러면 괜히 마음속에 언니만 힘들잖아. 그래. 근데 마음을 다 이제는 뭐 풀어놓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걸 그리고 사랑과 이제 행복을 어머니께서 많이 주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언니가 행복해진 거에 나는 너무 고마워. 맞아. 진짜 행복해.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그게 해결돼서 그런가. 노상 행복하다 요즘에는. 뭐가 다 행복해. 그 무의식 속에 항상 그 안 좋은 감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 유튜브가 진짜 나한테는 얼마나 보약인지 몰라. 정신적으로. 엄마에 대한 걸 이제 풀었으니까 진짜다. 나는 그게 좋았었어. 그게 그래 맞아. 그리고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제대로 생기고 온전한 사랑. 예전에는 그냥 사명감으로 책임감으로 효도해야지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래, 나 엄마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자랐어. 나 어떡해. 이걸 엄마한테 표현을 많이 못했네. 이런 거. 그런 게 있어. 근데 이렇게 노래로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래, 맞아.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언니는 산 같았어, 나한테. 산같이 엄청 어마어마한 큰 산 같은 존재였어. 그래. 감히 내가 이렇게 넘볼 수 없는. 그러니까 엄마는 나랑 엄청 좀 가까웠었고 언니는 좀 어려운 존재였어. 동생하고 저하고 12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금방 났을 때 난 12살이고 얘 젖 먹을 때 내가 없고 엄마가 그때 영양제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엄마가 애 젖 먹을 시간에도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빠지지 못하시고 해서 제가 이제 애를 얻고 나간단 말이에요. 금방 애기 앵앵거리는데 어떨 때는요. 제가 배고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영양제 식당 옆에서 나는 냄새로 속에 창자를 막 휘둘러 놓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면 애 젖 먹일 시간 엄마한테 갈 시간이 되냐 하고 그 시간만 기다려 되기도 전에도 하는 것도 줄쳐서 막 얻고 엄마한테 가요. 가서는 애기 자던 거 보니까 그냥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안 나오거든요. 발을 꼬집어서 아파서 울게 만들었어. 너 발, 여 토동토동한 발 꼬집어서 양쪽 꼬집어서 이래가지고 울게 만들고 그 소리에 이제 빨리 문 열어주세요. 우리 애기 젖 먹여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두드려서 문 열고 엄마한테 들어가면 엄마는 또 나올 때 그저 안 나와요. 뭔가 또 호주머니에 넣고 먹을 거 누룽지라도 사탕이라도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손 쥐어주고 이거 되게 엄마 아니면 누가 이런 사랑해주겠어. 그치? 언니도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 그랬구나. 그래. 그리고 애기는 엄마한테 싹 남겨주고 그거 받아서 난 또 그거 먹느라고. 맛있게 먹는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얘하고 나는 갭이 컸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 막내가 자라나면서도 뭐 유치원 때야? 그때 가뜩이나 막내니까 이게 커져버리고 그냥 울보고 별명이 울보 떼번데. 떼보지, 떼보. 떼보. 그냥 아버지 한나 엄마인데 매 하나도 안 맞고 엄마 성격에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고 요렇게 감추고 이렇게 사랑받으며 자라다 보니까 저는 좀 성격이 좀 셌지. 그치? 그랬지, 좀, 언니는. 좀 가격하고 과묵하고, 그치? 산 같았어. 그래서 언니한테 감히 말대꾸는 상상도 못하고요. 그냥 언니가 얘기하면 그냥 예. 우리 막내 지금도 정도였어요. 성격이 낱낱하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커서도, 이제 중국에 와서도 그렇고, 지금 와서도 그렇고, 엄청 동생이 저를 많이 맞추는 그 성격이에요. 맞아요. 예, 많이 맞춰요, 내가 언니를. 엄마하고 막 티격하고 막 문 팍 차고 나오고 할 때면 동생이 가운데서 이렇게 윤활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난 또 야, 내 맞지 않냐 이러고 동생하고 그러고 동생은 또 맞아. 그리고 또 엄마한테 가서는 동생이 또 엄마 또 마음 또 풀어주고 이렇게 우리 동생이 참 마음이 착해요. 우리는 이런 유대 가지고 이렇게 형제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 5명 중에도 우리 둘이 기종 맞아요. 가장 맞는 거 성격이 딱 맞고. 추구하는. 그치? 내가 우리 동생들한테 다 똑같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야, 가자. 하면은 얘는 나서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거 쨘단 말이에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천천히 이제 이렇게 버퍼링이 오래 돌다 보니까 순간 놓칠 때가 많죠. 근데 우리 막내는 알았다 언니.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해서 탁탁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둘이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행동력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언니랑 나랑 많이 닮은 게 있어. 엄마 닮았어. 엄마 닮은 북한에 있는 언니들은 좀 많이 소심하고 소심해서 지금 못 왔잖아. 그치? 너무 소심하지. 그때도 다 데리고 나오자고 했는데 뭐 본인들이 못 나오면 할 수 없는 거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안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봐서도 우리 막내하고 저는 이렇게 많이 성격적으로 성향이 많이 맞아. 아주 이제 공통된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니 나는 기억에 나는 게 언니가 속도전 돌격대 나갔었잖아 북한에서.
그러면 집에 우리가 못 사니까 옷이 없잖아. 그러니까 동생들이 옷이 없으니까 언니가 보내준 건데 하나씩 다 갔을 텐데. 우리도 다 입었던 기억이 나. 언니가 보내줘서. 그렇게 큰 일을 했었어요, 언니가. 집에서 보면 옷도 언니한테서 다 오고 먹을 것도 언니가 다 보내주고 캐러멜, 그래. 캐러멜 생각난다, 언니. 처음 먹어봤는데 함흥에 언니 비날롱 공장 거기 가서 돌격대로 나갔을 때 언니가 소포를 붙여오면 언니께서 소포 올 때마다요 항상 먹을 거 아니면 입을 거가 왔었어요. 그래서 소포 온다 하면 그렇게 좋았었다. 그 생각이 나네. 그 좋아하는 그걸 그려보면서 나는 보내는 거지. 그리고 한 번은요, 언니한테, 언니 돌격대 있을 때 놀러 가느라고 그때 함흥에 갔던 적이 있어요. 엄마하고 내가 놀러 갔었는데 세상에, 거기가 처음 입밥이라는 거 먹어봤잖아, 언니. 쌀밥이라는 그치? 거. 난 먹으면서 동생들 생각 너무 났다. 언니가 그거 이렇게 오봉에다, 쟁반에다 해가지고 거기다 쌀밥에 무슨 국에 뭐 생선 구이에 이렇게 해서 쟁반에다가 딱 가지고 오다가 문턱 넘어 들어오면서 헐랑 쏟았어요 그거를. 덤배북정이에요. 급하다면 발이 어디가 걸리는지 몰라요. 그날도 문턱에 발이 걸려가지고 그거 그냥 이 팔이 저가 델델델 굽고 엄마하고 나는 앉아서 지금 이제 맛있는 거 먹겠구나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글쎄 그 앞에서 폭 쏟아놓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엄마도 앉아서 저 덤대북치 맞아. 그랬었잖아. 덤대북치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북한에는 쌀 있잖아요. 쌀에 돌이 많으니까 옥수수를 이렇게 그 쌀앙박에다 해서 잃어가지고 돌이 마지막에 남잖아요. 그 쌀뜨물을 그냥 쌀뜨물만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밖에다 언니는 그 쌀앙박 통째로 다 버려버렸어. 그 쌀앙박이 그 흙으로 빚은 거라서 짱 하고 다 깨져 작살나버렸지 그냥. 야 성질이 왜 그렇게 그 물 버린다는 게 빨리 버리고 들어간다는 게 그냥 그 속도에 그냥 내 손이 놓쳐져가지고 저쪽 가서 다 쨍가당 깨져버려가지고. 야 그거는 성격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성격은 정말 불같습니다. 제가 부르도젤이라고 합니다. 맞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언니 그 뭐지? 그것까 운전하지. 추레라. 세상에 추레라까지 다 운전하지. 그래서 언니 이렇게 성격이 불같고요.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지 이제 가족을 다 언니가 맞이 역할을 언니가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점들은 다 언니가 해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뭔가 문제가 터졌다 하면 아버지 엄마는 무조건 야 빨리 불러라. 둘째 경옥이 불러라.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분이 전기로 콩만 갈았고요. 그리고 옥수수를 타개는 기계를 집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아버지가. 그거 언니 얘기해봐. 이제 아버지가 다치고 엄마가 생각하실 때 아버지의 그 노동력을 어떻게 하면 이거 그 생활이 보탬을 하면서 아버지 노동력을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엄마가 머리가 많이 텄었어요. 그 북한 사회에서 그때 볼 때 엄마는 단강이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동기를 하나 배치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집에 짱매기를 놔야 되겠구나. 짱매기라는 게 통옥수수를 부시우는 거, 탁에서 쌀알 만큼 크게 만드는 그런 기계란 말이죠. 근데 개인들도 가지고 있었기에 엄마가 그걸 보고 이거 아버지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거 토바 생각하신 게 전동기 얻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겉에 기계는 왜 그게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엄마가 어디 먼 곳에 가서 보니까 이런 기계를 함흥이야? 이런 기계를 아버지한테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리고 방법을 그 전동기를 탄광해서 얻고 그 껍데기는 함흥에서 가져가고 기계는 이렇게 계획하시고 엄마가 탄광해서 전동기를 받으셨어요. 5kg짜리를 모터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마 계획대로 함흥에서 이게 그 기계를 개인적으로 사고 엄마가 개인적으로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기계 하나 만들어서 아버지가 그거를 하셨어요. 보지 못하지만 손이 하도 손끝이 발달되다 보니까 돈도 5원짜리 10원짜리 1원짜리 딱 알아냈었어요. 야 어떻게 그거 길이 보고
길이 만져도 보고 아시나 봐. 하여튼 이 보는 사람들이 확인해 본다고. 이렇게 아버지인데다 이랬다니까. 그리고 또 종이로 가져왔댔다던가. 아버지가 다 가려냈어요. 야, 신기하게. 그래서 그 기계를 하게 됐어. 그 기계를 하게 됐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옆에서 또 질투를 부렸어요. 그래서 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안전에 걸린다 신고를 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차단했어요. 차단 딱지가 붙었어요. 네. 이게 지금 집에서 목줄인데, 엄마, 아버지 이게 생명줄인데 배급도 안 줄 텐데, 배급도 조금씩 주고 겨우 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 그래도 그 돈으로 해서 징양도 싸고, 그래도 그게 생활이 보탬이 됐었는데, 조금 보탬이 됐었는데, 이거를 차단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낙심천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날 불렀어? 내려오라. 데려오라. 나를. 둘째 내려오라. 어. 이래서 언니 왔더니? 집에 가서 집에 아버지 어디 그래서 사는가? 불려 갔어요. 갔더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차단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게 우리 불법도 아니고, 탄광에서 배려해줘서 전동기를 줘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때 상황은 탄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서 이제 이사 왔어요. 도야지를 이사 나온 거예요. 그 몇 시간씩 들어가는 고란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나마 나와서 본선 기차가 다니는 연선으로 나왔어요. 제가 사는 쪽으로. 그런 상태였으니까 만약 그 탄광마을에 있었으면 누구도 끄떡 다치지 않는데, 그치? 근데 이제 모르는 곳이 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신고를 했어요. 안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주변에서는 해결할 데가 없어요. 왜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 기계의 뿌리가 탄광에서 배려로 준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거기서 쓴 게 누구예요, 언니? 제일 나름대로 그 구도 안 돼요. 뭐 우리가 사는 그 구, 면, 동 뭐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보다 높은 군에 가야 돼요. 군당 책임비서한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쭉 내용을 썼어요. 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 이렇게 다쳐서 맹인이 됐고 탄광에서 이렇게 모터를 배려해줘서 이걸 해서 기계가 되었고 아버지는 그 기계로서 생계 유지하며 살고 있다. 근데 이러이러한 신고 때문에 지금 차단을 당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그때 보지 못한다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전기를 어떻게 다 안전 문제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것도 또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실험했어 실제로. 아버지 하는 걸 다 봤어. 여러 명이 내려와서 언니 편지 보낸 다음에. 그래 실태 조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편지를 올렸으니까 그 편지도 아무 데다 넣어서는 안 돼요. 도중에서 다 깔아뭉개고 군당 책임비서 때까지 안 도착하거든요. 지금 말하면 여기 말하면 서울시장이 되는가? 그렇지. 그러는데 이제 우리 또 그 아래 동생이 그때 이제 얘가 나한테 뭔가 알려줬어. 정보를 준 게 자기 아는 사람이 군당 책임비서 방을 지나는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군당 책임비서 방에는 신소함이 있다. 요거는 군당 책임비서밖에 안 연다. 이렇게 이걸 이제 정보를 줘서 편지를 써서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그 군당 책임비서 신소함에다 넣어버렸죠. 그다음 올 때 갈 데 없이 이제 확인 조사가 내려온 거예요. 어느 날 왔어요. 저보고 이렇게 아무 깬가? 그래서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지에 올렸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조사 내려왔다. 사실 조사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내 얘기하다시피 실태 조사가 몇 명이 와서 아버지 하는 행동 다 보고 안전한지 안 한지 다. 아버지가 전기 스위치 넣는 것도 다 시켰어. 몇 년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근데 또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 근데 그 실태 조사는 해야 돼 또. 그러니까 아버지 전기 스위치를 넣고 그리고 기계를 다루고 분해하고 다시 맞추고 조립하고 이거 다 운전하는 걸 다 그 앞에서 했다니까. 시범 동작으로. 그 기계실 조그만 거 있는데 아버지는 구석구석 다
빗자루로 깨끗하게 진짜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분들이 다 와서 봤지. 보고 안전하구나 하고 올라가서 승인이 딱 떨어졌어요. 분당 책임비서가 승인 딱 떨어졌으니까 그 주변에서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아버지가 계속 그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나중에 나라에서 전기 안 주니까 전기 없어서 못하게 됐는데 그 고난의 행군이 오면서 그래도 그 전에까지 아버지 움직이면서 그래도 운영할 수 있어서 그래, 활동할 수 있어서 전기 오는 시간이 제정돼 있다 보니까 전기 안 올 때는 요만한 자루들이 5kg 무슨 3kg 2kg 이런 자루들이 옥수수 자루들이 줄 섰어요. 저 문 앞에까지 뺑 돌아 이렇게 줄 서서 전기 딱 오면 아버지 나가서 스위치 넣고 그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서 보내고 했거든요. 그거 하면 아버지 얼마나 인기 있었는데. 맞아. 아줌마들한테 되게 인기 많았어요. 아버지 잘생겼잖아요. 강아바이 하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그리고 또 그렇지. 그래서 간식 뭔가 아버지한테 지어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거기 유일한 낙이었어요. 맞아. 우리 아버지 어찌 앉아라. 야, 앉아라. 보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왜 무슨 일이 있는데 하고 들어가니까 앉아라 딱 이렇게 양반 다리하고 앉아서 심중한테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아버지 걱정하셔. 내 해결할게. 맞아. 그리고 이제 딱 생각 무조건 저는 한다면 무조건 해. 어떻게 머리를 써서라도. 난 그러잖아. 언니 그 좋은 머리 좀 빨리 쓰라고 생각해내라고 이러잖아 언니. 와 북한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언니를 믿고 참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이제 언니가 그래도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원리를 딱 놓고 볼 때 출발부터 끝까지 볼 때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할 때는 그죠. 무조건 내밀면 무조건 됐어요. 네 그렇겠다. 뭐 남자 없는 집에 그래도 이런 성격이 어떤 남자 번데기 같은 게 있어서 그나마 엄마 아버지는 좀 그런 데서는 조금 언니를 많이 믿었지. 그랬던 것 크게 같아. 믿고. 맞아. 그래. 야 막내야. 그래. 그리고 우리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되고 이게 가족이란 게 다 그냥 막 혈연이니까 막 연결되고 내 잘 되면 우리 또 다른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끌어오고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하고 막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들은 각자 뭐 또 자기 살이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닌데 아버지가 이제 마음에 걸린 거예요. 맞아. 엄마는 가서 엉덩이 이제 치료받으려고. 골 맞던 게 중국에 가서 잘 잡수니까 그게 나았는데 영감 생각날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엄마한테 이제 충신이니까 그러면 엄마 알았어 엄마 내 아버지 모셔올게. 어떻게? 내 모셔올게 글쎄 걱정하지 마. 중국에 왔다 갔다 맞아. 저 도망강 물을 한 10번은 넘어 건넜어요. 이제 앞으로 영상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왔다가 가고 말하자면 밀수지. 큰 돈이 있었으면 저는 크게 해서 아마 우리 가족들이 중국에 안 와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돈이 하도 없다 보니까 조금 가져가다 보니 군대한테 주고 또 그 소개해준 것 가한테 주고 아니 못되고 아보다 100倍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중국에 그냥 갈 생각했지만 그때 다닐 때 이제 아버지를 엄마 곁에 갖다 모셔다 놔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그래서 내 어느 날에는 움직여가지고 아버지를 모셔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어땠어? 말도 마 언니. 갑자기 아버지 한테 전화 왔었어. 그때 언니 두만강 넘어서. 그랬나? 두만강 넘어서 반석 쪽에. 반석에 가가지고 닌데 전화했지. 우리 집에 전화 온 거야. 그래, 너 그때 거기 없었으니까. 맞아. 없었으니까 난 몰랐는데 전화가 또 와서 아버지하고 언니가 왔대요. 어머나, 너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 난 전에 못 믿었어 언니. 진짜? 그럼. 그래. 아버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냐. 잠깐만. 제가 움직인 거는요. 다 비밀리에 했어요. 누구도 모르게 했어요. 맞아. 왜냐면 안전 때문에 또 걱정하잖아요. 맞아. 도착할 때까지. 그 걱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못 도착했다 어떤 사정이 있다면 또 그 걱정. 엄마나 막내나 그 가족이 어떻게 되면 그 걱정은 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리에 남들은 더 모르고 그렇지. 아예 비밀리에 그냥 행동해서 딱 이렇게 전화가 왔어. 놀랬다 언니. 나는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어떻게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데리고 올 생각을 했을까였어. 생각을.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근데 아버지가 북한에 있으니까 아버지는 보지 못하니까 못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중국에서 벌어서 북한에 생활비를 보내는 걸로 생각했지. 그렇게 하면 그냥 아버지 잘 드시고 사시겠지, 이렇게 했다? 명이 닿는 데까지 사시겠지만 했지,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손목 잡고 모시고 도망가 건너 중국에 이거는 생각도 못했어. 아니 상상 못했었어. 근데 아버지를 또 모시고 왔어요, 언니가. 야, 얼마나 대단한가 봐요. 그리고 모셔와서 정말 중국에서 아버지가 행복하게 있었지. 우리랑 함께. 그랬지. 엄마랑. 나는 그게였어. 엄마가 이 밥을 드셔도 아버지 생각 때문에 맞아. 이게 모래알일 거란 맞아. 말이야. 그랬어. 뭐 자식들도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게 그래도 아버지인데. 영감 계속 그랬다. 그리고 외로운데. 그래서 아버지를 헐렁 들여다 모셔 놓으면 과정이 힘들었지. 그래, 엄마가 행복하잖아. 엄마가 완전 시름났고. 그리고 또 네가 딸이 또 이제 옆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를 더 잘 모실 거고 아버지 살아생전에 엄마하고 같이 우리 그때는 한국에 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꿈도 못 꾸죠. 그냥 그 북한보다 중국이 나았길래 그 중국에서 생활이 행복했어요. 아니 그때는 언니 한국이란 말도 몰랐어. 한국이란 말도 모르고 남조선이 그때는 뭐 한국 온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래, 중국에서 돈 맞았어. 벌어가지고 그래도 북한에 나가 낫겠지. 다시 산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치요? 그랬었지. 그리고 그게 이제 몇 년을 있다 보니까 불안전하고 잡혀나가고 이러니까 남들이 한국 간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버지를 중국에 모셔와서 이제 어머니가 그때 이밥 쌀밥 드시고 삼시세끼 거기다가 또 라면도 또 얼마나 맛있었니 그때는. 응? 라면이 또 특별 음식인 줄 알았잖아. 꼬부랑국수. 꼬부랑국수 드셨고 우리 아버지는 이 막내가 모시고 있다나니까 네가 잘 막내 원래 충실한 게 뭐. 과일이 언니 북한은 사과하고 배밖에 없었잖아. 살구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사과배도 뭐 그렇게 크니 안 크잖아. 그래, 요만. 사과배 접한 게 사과하고 배를 접한 게 거구나. 사과배라는 요만 조금만 많이 애기 주먹만 하지. 그런 게 근데 중국에 와서 아버지 이만한 배를 이렇게 만져보던 게 이면서 애기 머리 만해서요. 그렇지, 이만하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북한의 사과하고는 비교도 안 되니까 배하고 이렇게 만져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언니 너무 좋아해서 나는 또 돈 벌러 나갔으니까 엄마가 전화 왔더라고. 아버지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돈 보내면서 엄마 박스로 사놔라 그랬어. 사과도 박스로 사놨고 배도 박스로 사놨고 해서 아버지 그냥 원 없이 드시게 해라고 이랬어. 나는 또 행복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각자의 젊은 것들이 나가 돈 벌어야 가족 살릴 거 아니에요. 얘는 얘대로 벌고 나도 내대로 벌고 뭐 식당이고 뭐 상관없어요. 막 버는데 그 잡히지 않고 살면 다행인 거예요. 각자가 지금 자기 몸을 자기 책임져. 그런 중에 나는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릴 수 있었던 거. 아버지 그 용돈을 마지막까지 계속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사람 우리 이름 모르니까 언제 잡혀나갈지 모르니까 아버지 요거 다 이렇게 돌돌 말아서 비닐에다 꼭 싸고 비상돈은 꼭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옷섭에다가 항상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드릴 수 있은 게 그럼 아버지 돈 받으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렇지. 돈 드릴 수 있어서 또 돈이 제일 최고 효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역시. 만약 잡혀 나갈 거 생각해서라도 북한 나가서 그래도 또 살 수 있을 돈. 생명이었잖아. 돈이 생명이었어요. 그게 그 돈이라는 게 뭐 여기처럼 여가 생활 즐기거나 여행 가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돈 이꼬로 생명이었어. 그래 맞아. 중국에서 벌어 그래 그 돈을 먹는 거. 그 돈 언제 그렇게 지고 받겠어? 그래. 아버지 못 잡아보셨지? 그렇지. 제가 엄마 생일이 언젠가 목걸이를 중국에 또 그 목걸이가 유행이었다 맞다. 중국 목걸이가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다가 이 목걸이 중국 목걸이에서 걸어드리고 싶었어요. 그 24K 금목걸이가. 아예 노란 거 24K. 근데 이제 근데 우리 엄마도 은근히 있었으면 좋겠다.
드리면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너네 바쁜데 먹고 살아라 하지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해서 군 목걸이를 이렇게 선물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목에다 이렇게 걸어 드렸더니 우리 엄마가 마트 갈 때 언니 이거 네 말에 받고 다니. 마트 갈 때 어쩌지? 야, 이거 목걸이 풀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집에다 보관해야 되겠다. 이래서, 엄마, 그건 다른 사람 보면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왜 풀었냐? 이랬더니, 야, 누가 와서 이 목걸이 욕심내서 내 목을 뚝 잘라. 내 목깨가 묻히니 하는 거지.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 목걸이를 풀어놓고, 그리고 가셨단다, 언니.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한테도 귀한 거였지. 귀하고, 남들이 소중하고. 보기에도 귀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 이러니까, 남들이. 목걸이를 채다가 내 목에 달아나겠다. 평생 해봤어, 못 해봤지. 그래. 북한에서 삶은 엄마가 여성으로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거는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 가만히 보면. 그래, 우리만. 꽃 받은 적이 있니? 목걸이 해본 적이 있니? 그래, 맞아. 새끼들 키우느라고. 심지어 정말 속옷까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엄마는. 맞아. 딸 5이 다 뺏어가서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속옷도 변변한 속옷이 없었어. 그래서 중국에 와서 목걸이 하니 말이 안 되지. 너무 좋아하셨어.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 비싼 거 누가 눈독 들이면 어떻게 하냐 이러시더라니까. 그 목걸이 어떻게 됐냐, 엄마, 그 다음에. 그 목걸이가 그 이후에는 우리 잡혀 나가서 다 뺏겼잖아? 했는가? 엄마, 그거 어쨌든 가지고 나갔을 거 아니야. 그랬지. 정부에다 두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행방을 어떻게 기억이 안 했냐. 나네. 엄마만이 안다. 중국에 와서 나름대로 우리 효도했네. 그래. 다음은 우리 한 4년 있었다. 그래도 부모님 4년은 그래도 북한에서 할 수 없었던 거 이제 했던 그런 소소한 행복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이 같이 있는 거. 또 밥을 먹어도 함께 행복했던 이런 행복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추억이 있네요. 그리고 또 우리 돈 벌어 북한에는 북한대로 보내줬잖아. 그래. 중국에서. 오, 야. 나는 언니 들어와서 한 달 만에 돈 벌어가지고 보내줬어. 나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거든. 들어와서 어떤 일 했는 줄 알아, 언니? 벽돌 나르는 거 했어. 트랙터에다 벽돌을 12,000장을 싣는데 벽돌에 먼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가푸른 수건 이런 거 얼굴에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했어. 눈에 들어가서. 눈을 못 떠서. 트랙터 따라다니면서. 벽돌 나르게 했다니까. 그 다음에 그거 막 땅크에다가 물 땅크 막 이런 데서 무수고 뭐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언니. 나 손이 다 불터서 그거 12,000장 옮기느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돈 북한에 보내주고 이랬어. 그래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했잖아. 그리고 뭐 내 혼자만 잘 먹자는 게 아니라 또 생기면 또 북한에 보내고 또 보내고 어떻게 하면 보내고 그리고 그랬었지. 그때는 뭐 브로커라는 게 없어가지고 막 친척의식 해서 물건을 싸서 막 친척 방문 나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서 보내고 여러 가지로 머리 써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어. 이제 앞으로 잡혀 나가도 또 나가서 살 수 있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아이고 대한민국 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뭐 반역자 된다고 생각지도 못했겠네, 그지? 주변에 갔던 사람도 없었고 없었고. 몰랐었어. 그리고 뭐 또 안전 때문에 무슨 교류도 옆 사람들과도 없었고 나가 일을 해도 비밀이고 난 탈북 안 하고 감옥으로 가니까. 그리고 가자마자 뭐 중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머리도 노랗게 하니까 그래야 티가 안 나겠다 하고 막 머리 노랗게 했다가 그대로 붙잡혀가지고 나가서 봉변 당한 적도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한국 길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이게 위험 때문에 여기 더 못 있겠다고 한국으로 갈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오자니까 믿을 수 있어야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일하다 잡혀가지고 3번을 잡혀 나갔다가 또 도망치고 3번 잡혀 나갔다가 또 도망치고 그래서 처음에 잡혀 나갔다가 아버지를 모셔오고 잡혀 나오고 또 도망치고 하면서 감옥에서 얻은 정보가 이제 3번째 잡히면은 이제 영원히 뭐 저기 교화소로 간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번을 잡혔어요. 3번째 잡혔을 때는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는 조건이 성립됐어요. 그때 보니까 이게 배고파서 국가에서 배급을 안 줘서 사실
예, 중국에 간 것이 죄가 됐어요. 3번을 도주한 어떤 죄가 지금 문건이 여기 말하면 서류거든요. A4 용지 문건이 이만큼 쌓였어요. 거기다 다 손도장 찍더라고요. 이 손도장 찍으면 감옥 갈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손도장 찍고 한 4일 있다가 날 붙잡으러 온다 할 때 한 이틀 있다가 또 도망쳤어요. 도망쳤지. 언니. 도망쳤는데 그때는 그냥 어차피 감옥에 가도 죽어. 그렇지. 그리고 도망치다가 붙잡혀 매 맞아도 죽어. 근데 지금 유일하게 내 손발이 성성해. 그럼 어느 쪽 선택하겠냐? 아무래도 도망쳐 어찌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여기 성공이라는 게 여기 가장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잡히면 그냥 죽어요. 어쨌든 죽어요. 이렇게 가도 죽고 여기 가도 죽고 죽으니까 그래 손발이 성성할 때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왜냐면 이게 3번째 잡히다 보니까요. 이게 막 질렸어요. 그 단련 받는 거, 그 고생하는 거, 모든 거 다 이 감옥살이 모든 게 너무 질려서 야, 요즘 맥이 다 풀려가지고 아, 요즘 도망칠 맥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인데 이렇게 다시 마지막 용기를 내서 도망칩니다.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성공을 오고 보니까 하늘이 좀 긴데 이제 다시 잡히면 정말 죽어요. 이제는 더 도망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나를 3살 창리 갖다 걷어놓을 수밖에 없길래 이제 잡히지 말자 하고 한국행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한국행 생각인 것도 그 동안에 3번을 잡히면서 감옥에서 수많은 탈북자들, 잡혀온 탈북자들, 또 잡혀갔다가 왔던 이런 경험자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제는 갈 길은 오직 하나 한국이구나. 이거를 결정을 내렸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제 동생이랑 같이 한국 갈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감옥에 가서 봤을 때 이게 우리 같은 탈북민 스파이가 되어가지고 연변에 공원하고 짜고 거기서 너를 연변에다가 살 수 있게 해주겠으니까 그 브로커로 잡아내라 하는 과제를 받고 그 한국행하는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에. 아니 저기 감옥에 가서 이런 신뢰들 내가 많이 봐서 한국행하던 애들이 잡힌 거야, 많이. 그래서 아, 이게 내부에 간첩이 있구나, 스파이가 있구나 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선택해 주는 거는 안 접수했어요. 우리 믿지 않았잖아. 그렇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오는 길을 선택을 못하고 계속 좀 자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네가 말해. 내가 그때 네가 그때 아는 지인이 같은 회사 같은 회사에 있던 친구를 알게 되면서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직원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온 게 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 돈 벌러 갔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탈북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성공해서 그때 그 친구의 루트를 알면서 그 친구가 브로커를 소개해서 그 선으로 언니를 먼저 한국행 하게끔 내가 소개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길은 안전하단 말이에요. 요거는 믿을 수 있는 길이다 하고 동생이 나한테 언니 이런 길이 있다. 가겠나? 하길래 가자. 그러잖아. 길 찾던 길인데 가자. 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근데 우리 막내는 뭔지 알아? 항상 그래요. 언니 먼저 가봐. 안전하면 내 갈게. 언니 성공하면 내 갈게. 계속 그거였어요. 여기 먼저 적급형이에요, 나는. 그거 언니 행동파니까. 난 용감하게 그래 내가 갈게. 길 딱 닦아놓으면 니 오나. 사실 이렇게 돼서 나는 무사히 한국에 왔는데 그 길로 동생을 인도할 때 이게 운이 또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게 안전한 길이라고 이 동생의 딸의 엄마 다 모시고 지금 떠났다가 잡혀버렸잖아요. 한국행 몽골 국경에서. 야, 나는 그때 야 정말 야 하늘이 무너지더라. 야, 이게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국행은 죽어요, 무조건. 그래서 그 얘기 했어. 언니는 한 서너 번 잡혀나갈 때 나는 한 번도 잡혀나간 적은 없잖아. 처음이잖아. 말도 되고 뭐 어쩌고. 근데 그래. 처음 잡혀나간 게 한국행이야. 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오히려 야, 이게 한국행 시도하다 내가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구나 싶더라. 그때 실제 죽음까지 준비했는데 그래서 언니는 3번 잡혔는데 나는 처음 잡혔다는 게 한국행이니까 그냥 이게 나는 감옥에 잡혔을 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말이나 그렇다. 야,
이게 왜 이렇게 떠났던가 그렇게도 후회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혼자 아니고 아이도 있고 엄마도 있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 성공해서 나는 나도 성공할 거라 하고 뭐 희망과 기대와 이런 환희에 부풀어서 출발했다가 몽땅 북한으로 잡혀버렸어요. 음. 그러면서 그때 조카를 남겨놨어요. 음. 딸을 중국 땅에다 남겨두고, 그니 어리니까 또 어떻게 그때 어째서 남겨지고, 그리고 애미는 잡혀나가고, 우리 엄마도 같이 나가고 했지만 엄마가 그때 70세 넘었으니까 맞아. 엄마는 그렇게 뭐 어떤 발언권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젊은이들이 단련이 심한 거예요. 나는 정치범죄용소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그랬지.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동생은 내 잃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중국에 우리 딸 남겨뒀을 때, 언니가 알아서 데려가겠구나, 이랬었어. 그걸 믿었지. 믿었지. 엄마는 사실 그 감옥에서 그랬었어. 엄마하고 내가 좀 의견 충돌이 있었었어. 왜냐면 엄마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중국의 허벌판에 왜 아이를 남겨놓겠냐. 12살이었잖아. 그랬냐? 남겼거든. 우리 감옥에서 너 그랬었어. 남기기 잘했어. 그래서 엄마하고 내가 이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한참 우리 둘이 옥신각신했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 엄마 말도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 고민해봤어. 그래, 엄마 말도 일리는 있네. 얘를 여기 놔뒀다가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나 이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죽음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하늘이 도와서 내가 혹시 또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살았다 하면 세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두 사람이 움직여서 중국으로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엄마. 그래, 데려가면 또 가를 어떻게 데려오냐고. 데려가면 얘도 감옥생활 해야 되잖아. 거기 감옥생활보다는 여기가 낫겠다 이 생각 들었던 거지. 성견지명이구나. 그래서 엄마하고 아니 우리가 살아도 얘는 여기 있는 게 나을고 내가 죽는다 해도 얘는 중국에 있는 게 낫다 이랬다. 언니가 뭐 수다가 방법 다 해서 데려가겠지. 난 믿었지 언니를. 그 생각이 들었어. 언니가 알고 있었잖아. 그래, 우리는 형제가 우리 막내와 저는요 서로 같은 몸이나 같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은 이게 우리 그 조카를 중국에 남겼을 때 언니를 믿었다 하지만 저도 역시 제가 잡혀 나갔을 때 제 아들을 이 막내한테 맡기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위치가 바뀌어졌다 해도 서로가 이렇게 하는 우린 이런 사이라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그 브로크의 움직임을 다 알게 되고 잡힌 것까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카가 중국에 남은 거 알았고 얘는 가서 살지 말지 뭐 점쟁이 보니까 얘는 뭐 세상에 없는 거라 생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내 조카를 내가 이제는 내 딸로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의 허허벌판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때 그 학교 선생이 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빨리 데려올까? 이걸 이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사관에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로 막 노력해.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전화로 알아볼 수 있는 거 다 알아보고 브로커한테 다 알아보고 돈이 들어요. 돈이 들면은 금방 데려올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 그게 하나원에서 진행된 일인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돈 안 들이고 데려올 수 있는 길을 하다 보니까 한 2달이 지났어. 그 2달을요 저는 그냥 그때 그 집도 받아 나오고 기뻤지만 그 기쁨보다 근심이 한국행으로 영원히 정치범으로 가는 동생이 잡혀나갔지, 조카가 중국에 떨어졌지, 엄마가 지금 잡혀나갔지, 이 3명이 운명이 이 사지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걱정이다 뭐 더 말할 수 없고 걱정이 그냥 팍 드리워져 있었고 그러면 나는 돈을 벌어서 얘네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우선 조카를 데려와야 되고 또 엄마가 지금 살아계시니까 돈을 보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감옥에 들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보내야 되고 북한에 돈이면 사니까 이렇게 그 걱정 속에서 제일 먼저 이제 딸을 데려오는 작전부터 했죠. 그때 애를 2달 만에 데려오는 거요. 제가 신용도 없어가지고 대출도 받기 힘들었어요. 그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조금 아는 뭐 친구가 생기면 막 돈 빌려달라고 막 애고를 하고 돈 빌리는 거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이게 바쁘면 그 이제 벼랑 끝에선 어떤 엄마의 마음이랄까. 이제는 그 엄마는 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동생한테도 엄마한테도 우리 엄마 또 그 손녀를 또 얼마나 귀중히 하는데 얘를 내 책임지지 못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이 내가 말이 아닌 거예요. 나 하나만 믿고 있을 텐데. 동생이 죽어도 그 원한이 어디 가겠어요. 언니를 믿고 이제 말 들었다시피 거기다 중국에다 떨고 났는데 그래서 2달 만에 정말 고군분투해가지고 돈이 여기서 뭐고 여기서 뭐고 그 저기 브로커한테 또 반은 또 예상을 하고 막 이러면서 얘를 끝내는 2달 만에 배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걔가 내 품 안에 들어왔죠. 왜냐면 야 조카를 데려온다면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돈은 이제 벌어서 족족 너한테 이제 보냈을 거 아니야. 너는 감옥에서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면회 오거나 네 일이 잘 풀리거나 할 때면 그게 다 돈이 들어가서 되는 거잖아. 언니가 화교를 통해서 내가 잡혀나갔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언니가 알게 된 거죠. 아, 잡혔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언니가 보내준 돈으로 손을 쓴 거지. 또, 뭐, 보이부, 어디 이렇게 써야 될 부분들은 다 돈을 쓴. 언니 돈이 없으면 한 걸음이라도 나가니, 북한에서. 그러니까. 돈은 통하잖아. 담배 주던, 뭐를 주던. 그렇지. 돈이 있으면 살아나요. 네, 해결해. 그 돈이 어느 만한가에 따라서 그 강도가 좀 다르지만. 그래서 나는 한국행인데, 이제 돈 플러스 돈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언니, 돈이 역할이 컸다, 이거야. 아, 그렇지. 기본이 해결이 돼야. 그게, 이게 보조적인 역할이야. 맞아.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입이었거든. 그렇지, 제일 그렇지. 중요했던 거. 내가 어떻게 거기서 자수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나를 신문했던 그 보이부 지도원이 얼마나 독한 놈인지, 평양에서 왔대. 평양에서 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지조를 받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난 적이 없대. 실제. 근데 이 사람이 악독하구나. 시레나무나.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별을 계속 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일 때마다. 그래. 이 급수가 올라가는 거야. 본인이. 승급하는 거지. 승급하는 거지. 언니 말도 마라. 날 보고 그렇게 악질처럼 나를 고문하고 신문하고 하던 게 마지막에 내가 이제 교도소 가는 길로 이간이 될 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사람이 확 얼굴이 변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진짜 독하다 이래 날 보고. 강수연 다시 본다네 너를. 꼭 살아남아라. 내 손에서 살아나간 게 네 처음이다. 한국행 딱지를 붙고 한국에 온 사람이 별로 손가락 안에 들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만 말해라.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에 설 수 있었는지. 그게 북한에 언니한테 돈이 갔잖아. 언니가 그 돈을 쓴 거야. 보이부에 쓴 거야. 나는 한국행이 아니라고 했지. 이게 한국행인 건 분명하지만 나는 한국행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팔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쫓아갔다. 그걸 딱 우겼구나. 계속 그걸 우긴 거지. 중국에서는 한국행이라고 빨간 딱지해서 보냈는데 도장 찍어서 보냈어. 그러면 거기서도 승인을 해야 그게 인정되는구나, 본인이. 근데 너는 그걸 승인을 안 했구나. 죽을 때까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다른 사람들 그걸 몰라서 승인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도 질문이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그 기준이 북한을 붕괴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개혁 개방. 개혁 개방이에요, 그게. 맞아. 가장 중요한 거. 개혁 개방 요건 나한테도 계속 물어보더라. 이 개혁 개방 4글자가 정치범 수용소 가는 길인데 언니 유도하잖아. 유도하거든. 말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개혁 개방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몰라. 중국에서는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중국이 예전에는 엄청 못 살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개혁 개방을 해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됐다더라. 그렇지.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았냐? 요렇게 물어봐. 그럼 들었잖아. 이러잖아. 응.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어떤 생각 들었어? 우리나라도 개혁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니? 안 들었니? 요렇게 물어봐. 그럼 난 죽어도 아니요? 이랬거든. 근데 다른 애들은 그런 생각 들었다 했. 그게 건데기 됐구나. 그게 조건이야. 그래, 그래서 하나는 살게가 정치범 가고 하나는 교도소 가고. 교도소는 경제범인가 정치범인가 이게 갈라지는 판갈이지 결국은. 근데 나는 아니요 이랬거든. 아니요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언니가 보내준 돈이 큰 역할을 한 거지. 그렇지. 뻔한데 얘 눈이 뻔한데 얘는 좀 반대를 해. 아니라고 해.
그럼 이거 문건도 안 돼. 그 지조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 집에 갔다 온니? 응. 가서 고양이 담배랑 이런 거 달라 그래서 쟤 살려주겠는데 값을 받아내. 받아냈다니까 언니. 그래서 언니가 보내준 돈으로 그 날 지조한 거 악질 날 지조한 돈이 집에 와서 뭐 고양이 담배 달라지 고급 술 달라고 하지 뭐 여러 가지 자기도 필요한 무슨 책도 사달라 하지 뭔가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받아갔다니까. 그게 언니가 해준 거지. 뭐 밥솥 내놔라, 뭐 선풍기 사내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 내가 살한 거지. 그래서 겨우 941생으로 살았어. 몇 년 고생했냐? 거기서 그 2년 고생했지. 2년, 보위부에서 2년이면 그냥 감옥 생활은 2배로 쳐주지. 그렇지. 2배로 쳐주는 거라서 이게 재판이 몇 년으로 나왔어? 재판이 교도소 4년인데 4년인 거, 그 보위부에 2년이 있던 걸 해서 4년. 하루를 이틀로 쳐주더라. 4년이, 감옥 생활은. 4년을 다 졸업한 걸로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왔어. 나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보위부 깜방에서 2년 고생한다는 거요. 이게 제명이 있어서 살았으니 망정이죠. 이거는 살아나올 수 없어요. 2달만 보위부 감옥에 있으면 걸어 들어갔다가 기어 나오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다 고생만 했다. 죽여달라지. 죽여달라고. 너는 또 딸도 있으니까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죽고 싶었잖아. 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 근데 그러면 내가 뭐가 돼? 34살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더라. 그리고 아이는 또 어떻게 돼? 애미라는 게 세상에 낳아놓기만 하고 얘를 어떻게 책임져야 되잖아.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애기잖아. 애밖에 없지. 뭐. 그래. 그 애가 삶이 동력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전화 통화할 때도 브로커 통화하면 전화 다 되잖아. 돈도 브로커 통해서 보내고 그렇지. 하니까 그때 은혜는 내 대리했으니까 걱정하지 하지 말라고. 말라고. 들었어. 들었지? 전에 들었어 그거. 그때 어땠냐? 마음이 놓였지? 나는 언니를 믿었지. 뭐 언니가 수단과 방법 다 해서 데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언니가 은혜를 딸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했지. 감사는 뭐 웅당히 할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 두만강 걷는 날 그래. 밤 말해봐라. 세상에. 언니 그다음 나온 다음에는 나는 다음 날부터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 북한에는 언니 뭐라는 줄 알아 날 보고. 진정해라 이러는 거야. 지금 어제 나왔는데 막 오늘 가고 싶어 죽겠지. 맨날 그 중국 쪽만 쳐다보고 그래 나도 그랬다. 중국 쪽 그 불 밝은 하늘 누가 오라는 것도 없는데 새가 되고 싶었고 맞아. 막 날아서 빨리 가고 싶고 달을 보면 달 보면서 이 달은 우리 딸이 있는 남쪽에도 달이 있겠건만은 이건 북한도 비치고 남한도 비치고 하잖아. 달이 됐으면 좋겠더라 언니.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언니가 연락이 됐잖아. 그 다음에 언니가 한국에 행을 이제 끌려고 엄마랑 나랑 응?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빨리 가고 싶어 죽겠지. 보이부 감옥에서 나온다는 소리 듣고 브로커 보냈어요. 빨리 데려오라고. 근데 이 브로커가 보이부 간첩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한 번 얘가 또 함정에 들어갈 뻔했잖아요. 그 함정에 들어갈 뻔했는데 또 누군가 알려줬어. 또 살짝 힌트해줘서 지인이 알려줬어. 그날 밤으로 도망치다 보니까 수모살이 했지. 수모살이를 갈 때 올 때 있나요? 북한은.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언니 인민반에 있고 숙박 등록을 해야 되고 여행증 떼야 되고. 그래 숙박농 매일 저녁 숙박 검열어 오고 그랬어. 어디가 들어갈 수 없는데 남이 신분증으로 가지고 다니니까. 남이 신분증 가지고 숨어 남이 다니고 신분증에 그 신분증에 하나 여행증 떼가지고 이러고 다녔다니까. 저는 다 지인들이 도와줘서 도와줘서. 사람 복이 있어서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도 북한에도 그런 그 제도가 생지옥이지 민심은 그래도 다 이제 있어서 서로 도와주고 막 이렇게 꼬장하는 것도 있는가 반면에 그래도 믿는 사람들 서로 도와주고 도움 받고 이렇게 해서 겨우 목숨 구제하고 있다가 이제처럼 함정에 가다 보니 엄마가 그다음부터 보내는 브로커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브로커를 한번 보내면 빨라야 보름이나 한 20일 돼야 다시 소식이 오는데 그 20일 기다려야 소식이 안 와. 엄마가 만나주지 않았다. 사람 못 찾았다. 그러면 또 다른 브로커 찾아서 또 보내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막 이러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엄마가 그 다음에는 안 되겠는지 숨어 사는 것도 정도 있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숨겨놓고 엄마는 그래도 70세 넘어서 엄마 그때 얘를 살리느라고 목숨을 연명을 했었어요. 이미 엄마 몸은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몸도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막내를 살리겠다고 그 정신력에 다니면서 내가 마지막에 보낸 그 브로커를 엄마는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를 출처를 캐서 이게 두만강까지 와서 엄마가 확인해보고 브로커 확인해보고 믿을만한가 사람을 타진해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믿을만하구나 막내야 가자 이러고 두만강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오면서 야 엄마 걸지 못하잖아 언니. 걸지 못해서 맞다. 그 군인들이 그러는 거야. 돈을 받았는데 우리가 돈을 받았다. 네 그러는 그때 거야. 34살이었구나. 34살. 아니지 한국으로 올 때는 37이었어. 아. 34살이 잡혔고. 34살. 34살이 잡혔고 한국으로 올 때 37살이었어. 그때 그러는 거야. 엄마를 좀 먹던 힘까지 다 해서 끼고 날아라. 두만강가까지 날아가야 된대 내가. 두만강까지? 왜냐면 두만강까지 언니 가려면 이 초소에서 응. 자갈밭이 있거든. 그렇지. 그래야 몇 미터 거리가 되지? 되는데 언니야 몇 미터? 한 100m 되지 않나? 100m 잘 됐어. 그렇지. 잘 됐어. 근데 자갈이었어. 강기슭에서 강기슭에서 물 있는 데까지. 그렇지. 그렇잖아. 그래. 초소에서. 그래서 엄마를 옆구리에 꼈어. 그러면 사는 말이 뭔 줄 알아? 만약에 가다가 자기네 그 초소 구간이 있대.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줄 수 있는데 옆에 초소에서 만약에 자기네 초소를 먼저 발견해서 저 민간인이 왜 거기 안에 들어가는데 당신네 가만히 있냐 이런 경우 있대요.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야 돼. 돈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니 그걸 설명해 주더라고. 떠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빨리 가라고 나한테 설명하는 거야. 가슴이 떨려라. 그래서 미리 돈 받은 조병이 우리 앞으로 한참 앞으로 먼저 갔어 이 사람.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내가 쫓아가는 거야. 강가까지 어쨌든 강가까지 날아가래. 엄마를 끼고. 그래서 엄마 이 가슴을 있잖아 옆구리에 꼈어 이렇게. 그래서 엄마 머리는 여기 있는데 다리는 저기 있는 거야. 꿀다 보니까 나중에 질질질 꿀었어. 엄마는 숨 차니까 딱 두 걸음 가고 뭐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숨 쉬거든요, 엄마가.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고, 심장이 부정맥이어서 안 좋았고, 이 두 가지, 이게 순환기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옆구리에 끼고, 두 걸음 가다 그렇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끌었어, 내 힘으로. 질질 끌어서, 엄마 가야 된다. 엄마 가야 된다. 엄마, 우리 살아야 된다고. 손녀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러면서, 엄마, 우리 살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엄마를, 이러고 좀 막 끌고 질질 사람 먼저 끌어서 두만강까지 갔다. 그 전날에 언니, 그 전날에 지금 이제 3월이잖아 언니. 살얼음이 막 낄 때야. 이렇게 두만강 막 녹으면서 얼음들이 막 갈 때야. 그래서 그 전날에 아니야 3월 말일이었어. 그래서 그 전날에 한번 그 개울에 발 살짝 내가 담겨봤다. 얼음이 있잖아. 발바닥만 딱 닿았는데 온몸이 쩡 하고 얼어버리더라. 3월이니 북한이 3월이나 아직도 얼음이 있어. 그렇지 겨울이지. 그래서 엄마 내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했어. 그리고 지금 엄마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야. 물은 다 녹았다고 3월 말이니까 딱 3월 10일이면 녹기 시작하거든. 근데 얼음이 막 떠내려. 그치. 막 부딪히면 내려가는 상황인데 그래 딱 이제 엄마를 해가지고 탁 들어서는데 어머나 언니 그 춥던 게 하나도 안 춥고 추운 건 모르겠고 열이 나서 몸이 이 배 가슴까지 오는데 언니 물에 잠겼단 말이다. 근데 하나도 추운 거 모르겠다. 그렇지 뭐. 그게 언제 추울 새 있나 지금. 후끈하더라고. 목숨이 어제는 그게 목숨이 위험할 때 아니고 오늘은 이게 목숨이 지금 순간에 달아날 파인데 딸한테 가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엄마 물에 들어가면서 좀 정신 차렸어. 그래서 엄마가 내 손 잡았는데 엄마 키 작잖아. 나는 꼴랑꼴랑하게 여기 목구멍까지 올랑올랑 한단 말이다. 그렇게 가다가 물살에 내가 발을 헛디뎠어. 물살 씨더라야. 물살 세가지고 발 헛디뎌서 그냥 깨비기 된다. 홀랑 물에 들어가 버린 거야. 내가 엄마 하는데 그때 엄마 순간에 손 힘이 왜 그리 세니? 엄마가 그게 목성애다. 무섭다. 막 하고 잡는데 당장 죽어가던 엄마가 엄마 정신력이란 거는 말할 수 없다. 잡아 일으켰네. 야, 엄마는 그렇다니까. 깜짝 놀랐어. 거기서 엄마 그 손 힘이 낸데 딱
잤잖아. 몰라, 온몸에 힘을 다 썼나 봐, 그때.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그 다음 엄마 모시고 올라와서 기슭에 올라왔는데 중국 쪽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없어,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들이부들이는데 저기서는 사람이 하나 오는 거야. 그게 병방된지 우리 사람인지 알게 뭐야. 아니, 모르잖아. 지금 뭐 말도 못하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여기 지금 뭐, 얘 지금 소리가. 제발. 지금 이 통해야 되는데, 근데 저쪽에서 먼저 아메 이렇게 부르더라. 아메가 할머니거든요. 그렇지. 예, 그 사투리거든요. 얘하고 오라고 이러고 갔더니 거기 절자망 있는 거 절자망 밑에 땅굴 이렇게 팠더라고요. 그 고기를 기어 나갔어. 절자망이 있대? 절자망이. 거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그 교두랑 가깝더라. 거기 교두잖아. 해동 쪽에. 교두랑 가까운 데더라. 그래서 그 절자망 밑으로 해서 기어 나왔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그 집까지 앞에서 인도하는데 그 전에 전화하더라. 물건 받았다. 그때 나도 지금 듣고 있는 거야. 브로커하고 같이 앉아서. 그래서 순간순간 제발 이번엔 집 잡히지 않게 제발 1분 2분 3분 5분 지났다. 어디까지 왔을까? 물건 받았다 이러더라. 그래 야 넘어왔다고 이러지는 않대. 그래서 응. 제발 이제 더 사고 없이 브로커 집까지 가라. 그래 걸어가는 게 한 30분 걸리는데 언니. 그게 뭐 논두렁 30분이나 걸렸어? 엄마 걸음이 안 돼서. 그래 엄마니까 원래는 그렇게 안 멀지. 젊은 거 사람 걸음이면. 한 15분이면 10분이면 되겠고. 근데 엄마가 걸음이 안 되잖아. 3, 40분 걸렸어 걸어가는 게. 내 느낌에는 그렇게 걸렸어. 엄마 숨 차서 못 가니까. 그래서 모시고 이렇게. 넘어왔다. 북한 돌아봐봐. 돌아봤지 당연히. 시커먼. 북한을 돌아봤다. 그 순간에 언니 내가 방금 전에 저 지옥에 있었구나 싶더라. 그래 그렇지. 시커먼데 전지 뿌리 팍 이렇게 비치는 거야 언니. 끔찍하다. 끔찍하다. 내 엄마 믿잖아. 뭐는 브로커 말 믿겠는데 그렇지. 엄마 말을 믿지. 그래서 엄마 돈 있으면 아니 오지 않겠어? 그랬더니 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하란 대로 해라. 딱 그러더라. 그래서 알았어. 그렇게 보냈지. 그래. 300이라고. 그래서 그때 그거 엄마가 그 돈을 가지고 놓고 비용이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많이 썼다. 엄마가 다 썼다. 이게 인사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험 순간이 또 생길지 몰라서 안전빵 하자면 그냥 돈을 계속 돈 써야 된다. 엄마 그거 다 했어. 커버 다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속으로는 엄마 돈 번에 이거 막내 같이 오자는 거다. 엄마 막내 웃으면 떠나지 않는다. 막내 같이 오자는 게다 하고 보냈는데 이제 봉종이 됐잖아. 엄마하고는 통화했는데 막내하고 통화하고 싶은 거야. 막내 목소리 너무 듣기 싶은 거지. 그래서 막내하고 바꿔달라 했더니 머리를 깐다고. 샴푸만 해가지고. 두만강에 홀랑 빠져 또 몰이잖아. 샴푸 좀 하고 있다 그랬을 거다 아마. 그래서 엄마랑 먼저 언니 통화하고 샴푸 그냥 막 빨리빨리 대충 씻고 그리고 언니랑 난 언니 내 너무 왔다. 언니 고맙다. 언니 우리 집이 태양이다. 태양이지 뭐. 그래. 그러던 생각이 이제 안 치거든. 그래서 나는 왔다 살았다. 맞아. 내 막내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살았구나. 맞아. 내 은혜 잘 데리고 있으니까 니 빨리 오나. 맞아 언니 그랬다. 걱정하지 말라고. 빨리 오나. 무사히 이제 브로커들 인도하는 대로 무사히 오너라. 엄마 모시고 오너라. 이렇게 통화했잖아. 태양입니다. 진짜 우리 가정에. 그렇지. 태양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는 그랬어. 사람 살고 봐야지. 내 생각에도 아마도 뭐 인생 전반을 봐도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많이 공헌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언니가 가장 큰 일을 했죠. 근데 사람이 일을 지르다 보면 또 실수도 있잖아요. 진짜. 일하는 게 욕먹고 욕도 먹고 일하는 게 실수하고 부모님한테 제일 큰 일도 큰 문제도 부모님은 오라 둘째 오라 그래라 이러고 욕도 채우도 먹고. 이야. 근데 아무 일도 언니 근데 봐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욕 먹을 일이 큰언니처럼. 없잖아. 큰언니 욕 안 먹잖아. 욕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 치를 일도 없지 뭐. 그게 괜찮아. 그래서 욕 먹어도
내가 일을 한 것만큼 욕 먹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 큰일은 다 언니가 했지. 그랬어. 인정. 야, 그래서 이제 엄마를 모시고 오는데 엄마가 도중에 어땠어? 중간에 그 몸이 견디니 언니. 그동안에 정신력으로 버텼잖아. 그래, 이제 너무 왔다 하니까 이제 기운 팍 넣은 거야.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의식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중간에 오는데. 그래서 엄마를 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막 헛소리, 이상한 말 하고. 그래? 이 상황에 맞지 않은 말 하더라니까, 엄마가. 정신도 왔다 갔다 했고. 정신이 치매처럼. 그래서 너무 무서워. 안 되겠더라고. 못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6개월 라오스를 통해서 오자고 원래는 코스를 잡았는데, 도중에 막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이상하다. 엄마 아무래도 같이 못 갈 것 같다. 돌아가실 것 같다. 지금 급해서 구급으로 병원에 와 있다. 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응급으로 갔었다니까. 엄마 중국에 떨고 내 모셔올게. 너는 그쪽으로 그 코스대로 가라. 여기 브로큰 또 뭐라? 그쪽 코스로 가야지 돈 보니까. 그렇지. 엄마를 계속 붙여가라는 거야. 그런 거는 아니 사람 살리고 봐야지. 이 뭔 소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그쪽으로 가는 거 온 다음에 돈을 주게 됐을 거야 아마. 반 주고 이랬던 거라서 그때 엄마 돈 잘라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돈 우리 네 같이 합친 돈으로 엄마를 또 배로 1,000만 원 주고 모셔왔는데 그때 또 제가 이제 중국까지 가서 엄마를 인계 인수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모셔오게 돼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 우리 그때 그 처리를 잘했어. 만약에 그때 고집 부려서 삼국으로 갔었으면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 도중에. 도중에. 형편없었어. 그런 경우 있잖아, 사실. 맞아. 그런 경우 있어. 엄마 여기 와서 치료 얼마나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안 되겠다. 이래서 언니한테 연락한 거지. 언니, 엄마 상태가 그건 생각 너무 잘했고 처리 잘한 거야. 너무 안 좋다. 큰일 날 것 같다. 엄마는 여기 중국에 떨고 들 테니까 언니 모셔가라. 그래서 그때 우리 반반해가지고. 그래. 나는 삼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고. 엄마는 내 그래 모셔서 엄마에 대한 얘기는 내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해드렸거든. 궁금한 게 네가 하나는 왔어. 하나원에 왔어.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내가 네 딸을 데리고 갔잖아. 맞아. 한 일주일 됐을걸? 일주일 됐었나? 일주일 안 됐을걸? 그랬니? 뭐, 난 기억은 잘 안 나. 어떻게 왜냐면 됐던지. 내가 원래는 거기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있어. 우리 교육 받는데. 3개월 있어. 근데 가족이 직계가 있는 경우는 일주일에 내보내. 맞다. 그때. 일주일 만에 내보낸댔어. 그래서 그 일주일 사이에 왔었어. 엄마 모시고 은혜 데리고 왔어. 다 같이 가. 그 은혜랑 같이 있던 우리 집 선생도 같이 왔었어. 감자 선생. 처음에 은혜를 나한테 안 보여줬어. 그래. 엄마하고 언니만 상봉했어. 엄마 내 중국에서 헤어졌잖아. 그리고 처음이니까 나는 얼마나 엄마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몰라. 살았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게 너무 걱정스러워. 왜 그 라오스 간다면 우리 통화를 못 하잖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난 거기서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있었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혹시 무슨 엄마 사고 났을까? 그러네 그때 걱정할 수밖에 없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국정원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쓴 편지가 있었어. 그거 내 영상에서 다 엄마한테 다 읽어드렸는데 그때 내 진심으로 진짜 엄마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막 썼고 은인데도 썼고 이랬었는데 그 생각이 났고 엄마를 모시고 왔는데 엄마하고 언니하고는 포옹해서 엄마가 살아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엄마 살았네 하고 엄마도 이제 우리 손 붙잡고 막내 살았구나 우리 살았네 이러고 그다음 언니 보니까 또 언니가 다 살렸잖아. 엄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은혜도 살리고 해서 우리 지금 안고 우느라 정신없는데 나는 은혜 생각 못했어. 은혜 데려오리라고는 생각 언니 데려온다는 얘기도 없었어. 안 했지 우리. 놀래키느라고. 우리 놀래키자고. 서프라이즈 하자고. 그래. 그래서 나는 언니하고 엄마만 지금 상봉했거든요. 은혜를 저쯤에 세워놨지. 다른데 이렇게 숨겨놓고 애를.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은혜를 못 알아봤어. 그래. 왜 못 알아봤어? 너 뭐 알아봤어 처음에? 왜 못 알아봤는 줄 알아 언니? 나는 내가 기억하는 은혜 딸은 중국에서 헤어질 때였거든. 그게 기억에 남아. 그래. 마지막이. 머리 이렇게 꽁 뒤에다 이렇게 빡빡 이렇게 꽁지 항상 내줬잖아. 그 머리 딱 맨 거랑 그리고 애리애리 했던 모습인데 뭐 사춘기 들어간 거야.
애가. 단발. 그랬잖아. 단발했지, 안경 안경 썼지, 옷은 이렇게 짧은 거 입었지. 교복 입었지. 그래서 어머니 하고 선생님이 그때 데려오면서 어머니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이러는 거야. 이렇게 봤는데 우리 딸 아니야. 내가 기억하는 우리 딸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감각적으로. 느낌에 응. 은혜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보니까 어머나 우리 딸이 거야. 가서 오락오락 살아있었구나. 꽉 끌어안고 오네. 살았네. 그 다른 거 없어 언니. 살았네 이거야. 죽지 않고 살았네. 사니까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제 감옥에서 헤어졌던 그게 계속 생각나면서 나는 12살 때 그 조그만 애가 사진에 막 찍혔었어. 감옥에 있으면서. 오른쪽에 돌아서라면 오른쪽 돌아서, 왼쪽 돌아서 왼쪽 돌아서 철컥철컥 사진 찍고 천도장 다 찍고 아이를. 그게 기억이 났는데 이렇게 살아서 있으니까. 야, 그래가지고 사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 언니한테도 감사하지 뭐. 이런 나를 마련해 준 게 언니지 뭐 사실. 우리 집의 태양이에요. 태양이고 생명의 은인이고. 누구든지 너도 그런 상황이 우리 상황이 바뀌었다면 우리 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애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하나로 서로가 이제 믿는. 저도 만약 어떻게 내가 바뀌는 상황에 내가 어디가 죽는다 해도 우리 동생은 우리 아들을 키우지. 책임져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사이예요. 맞아요. 중국에서 언니 잡혀 나갔을 때 필주 그때 내가 데려왔잖아.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언니 큰일 날 뻔했어. 잡혀 나갈 뻔했어. 이야, 기차에서. 그랬잖아. 그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언니가 카트만 잡혀 듣게. 나갔어. 언니가 잡혀 나갔어. 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데리고 오면서 중국의 기차는 3층까지 있어. 침대야. 20시간인가 타고 와야 돼. 연변에서 산동으로 나오려면. 기차로. 그 기차에서 다 잡히거든? 다 잡히지. 그래서 3층에 내가 일부러 피하느라고, 눈길 피하느라고. 얘 침대를 3층 저쪽이고 나는 여기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해서 침대 사서 누구 오는데, 중국의 공안이지. 공안들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지나갔는데 또 그때는 또 부르더라. 3층에서 자는 것도 다 내려오라 이러면서 신분증을 내가 그 중국의 신분증 가지고 나이도 엄청 있었어. 나랑은 맞지도 않았는데 남의 신분증 남의 신분증이야. 이거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서 따라오라는 거야. 근데 필지는 어렸잖아. 얘는 안 데려간 거야. 그래서 내가 내려오면서 제가를 왜 안 데려갔을까? 눈치 줬어 얘한테. 왜냐면 내 짐 속에 사진들이 있었거든. 북한 사진도 있고 뭐 있었어. 그리고 일기 쓴 것들이 있어가지고 필주한테 이랬어. 필주야 가봐. 이렇게 딱 했으니까 얘 딱 눈치채더라고. 알았다 이러더라고. 눈 딱 서로가 이렇게 눈 사인했거든. 이래서 나는 나만 붙잡혀 갔어. 그래 가서 딱 1대1로 앉는 요만 조그만 방이더라고. 요렇게 딱 앉는 방이었어. 그리고 앞에서 이 사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중국말로 물어봐. 니스 날라이더? 하고 물어봐. 니 어디서 왔냐고 그랬어. 중국말 잘했으니까, 그때. 혼출라이더, 옌벨라이더, 뭐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너 그때 중국 공부 엄청 나 글까지 했잖아. 공부했잖아. 그래서 말은 된단 말이다. 그리고 어디서 출생했냐,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다 물어봐. 그래서 다 대답했어. 했는데 문제는 뭔 줄 알아, 언니? 글을 씌우는 거야. 중국 글을. 볼펜하고 이게 책자를 주더라고. 이러면서 이제부터 자기가 부르는 걸 적으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훈춘시 무슨 어디 옌벤시 뭐 이거 그다음 내 이름 이거 다 중국 걸로. 그거 신분증 보고 그거 지금 적으라는 게 있구나. 다 썼지. 언니 고등학교 이런 거. 다 썼어. 내가 공부하기 잘했지. 그래. 근데 거기서 말은 되는데 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잡혀나가는 경우 있대.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 글까지 쓰니까 이 사람 날 의심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라고 이렇게 신분증 주더라. 언니 심장이 있잖아. 요만큼 되더라. 그렇지. 쫄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잡혀나가면 필주는 뭐가 되니? 언니는 이미 잡혀나간 상황이야. 내가 얘를 지금 데리고 가는 도중인데. 저기 산동으로. 그래서 나온 다음에 언니, 식은땀이 등에서 쫙 나오는데. 그 다음에 더 검열 안 하대? 그 다음에는 안 했지. 도착할 때까지. 나 그래서 그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심장이. 그렇지. 꾹꾹꾹 이랬다니까. 그 다음 필주가고 자는 척해라. 구석에서. 그 다음부터 3층에서 5점 내려가도 내리도 못 왔어. 그래, 무사히 거기서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배 타고 해서 위에까지 가서 우리 집까지 들어갔지. 그리고 언니, 마지막에 잡혀나가서 언니 막 감옥에 갈 뻔했는데서 도망쳐 나갔을 때잖아. 그때 걔가 마지막이잖아. 그래. 얘 데리고 있었지. 그때 계속. 맞아. 그러다 얘가 무슨 생각 난지 그렇게 충충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훈춘에 연변에 가고 싶다 이러는 거야. 그래, 얘하고 막 다퉜잖아. 얘가 그때 그렇게 했다더라. 이제는 엄마 세 번째 잡혀가서 이제는 못 오니까, 나는 엄마 없는 고아인데 내 어떻게 살겠나, 이 병 가지고.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뭐, 에라 모르겠다. 어딘가 그 삼촌, 만나겠다고? 그냥 A 함에 간 게 거기래. 그게 또 사춘기였잖아, 걔가. 나 엄청 다퉜어, 언니. 왜 다퉜는 줄 알아? 언니가 왔을 때, 언니가 운에 얘기했는데, 언니가 왔을 때 온전한 얘 모습을 그대로 언니한테 인계해줘야 되잖아. 맞아. 근데 얘가 계속 고집부리면 연변 가겠다니까, 야, 엄마가 거기서 잡혀나가는데, 니 왜 거기를 가자 그러니? 며칠 싸웠다니까. 근데 얘 고집을 내가 못 굽겠는 거야. 하나님 부르심인지 모르겠는데, 연변 갔어. 얘가 연변에 그때 갔을 때 언니가 도망쳐 나왔잖아. 도망쳐 나와서 마지막 이제 도망간 놈을 건넸을 때란 말이야. 돈이 없은 거야. 돈이 필요했을 때잖아. 돈이 필요할 때지. 그때 엄마한테는 돈이 있어. 일단은 도망간 건너왔는데 놓은 데까지 가자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가다가 또 잡히면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도 모르니까 돈을 보내라고 동생한테 또. 근데 그 친척 마다바에는 내 전화를 몰랐거든. 근데 필주는 알았잖아. 그렇지.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필주가 그 마다바에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언니한테서 전화 왔다. 그렇지. 야, 그거 참 희한하지.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신기하지. 필주가 없었으면 마다바이가 아무리 너한테 연결하지도 할 수 없고, 마다바이한테는 돈도 없고, 없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필주가 거기 가 있어. 들어가서 걔가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언니인데서 전화 왔대. 근데 그걸 얘가 뭐 알았나 모르잖아. 그래서 전화 받고 얘가 나한테 전화 온 거야. 이모, 엄마하고 할머니 왔는데 돈이 필요하대요. 얼마나 놀랬는지 진짜 나는 감옥에서 언니 못 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 이러고서 얼마 필요하다니. 너도 내 그때 마지막 죽는 줄 알았지? 그랬는데 왔다니까 그래? 돈이 필요하대. 고민도 안 하고 보냈어. 언니가 예비를 준비해야 됐었어. 그래서 언니는 둘이 나눴어. 엄마하고. 엄마 1,000원, 언니 1,000원. 2,000원 줘서 언니 1,000원, 엄마 1,000원 해서 꼬기 해서 준비. 또 혹시 잡힐까 봐. 잡히면 거기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가지고 우리 집에 나와서 무사히 나와서 그때 북한에 있는 브로커한테다 돈 보내야 된다 이랬어. 나와서 언니는 무사히 와서. 야, 그 차에 탔잖아? 니네 가때 단속됐던 그 차거든? 맞아. 내 정말 잘 모를 때거든? 잘 못했지. 계속 잡히고 돌아가다라니까. 어쨌든 신문 보는 척 하고, 책 보는 척 하고, 그 기차에서 도망가면 어디를 가겠니? 딱 이게 목표물에 잡히게만 하면 영락없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돈을 일단 나눠서 막 말아서 다 감추고, 일단 잡힐 것도, 대비를 해서, 그리고 그냥, 제발, 내가 어떻게 되네? 오후 2시쯤인가 타가지고, 연결해서 타면 또 잡힐 것 같아서 조향차를 걸어 나와가지고, 거기서 타가지고, 거기 대련이야? 거기까지 가는 게, 다음날, 거의 한 20시간이다. 그치요? 16시간인지. 나는 밤에 잠 못 잤어. 잠 잔다는 게 뭐야? 자리를 옮기면서 그거 피하느라고, 책 보는 척하고, 엄마 어떻게 봤는지 내가 신문을 거꾸로 들고 있었다고. 나는 진짜 가슴 져했다. 이거는 죽지 않으면 사는 길이니까. 맞아. 그랬었어. 그게 이 마지막 길이잖아.
그래서 우리 집까지 그때 와서 브로커한테 언니가 빚진 게 있다면서 돈 보냈잖아. 보냈잖아. 2천 2천 또 보냈다. 그런데 그 돈은 북한에서 브로커가 다 날려먹었잖아. 받았다고도 안 하고. 자기가 다 먹었어. 원래 브로커한테 1,000원이고 1,000원은 아버지한테 드린다고 해서 했는데. 2,000원 보냈는데 아버지가 돈 받으러 가니까 그런 돈 받은 게 없다. 다 떼먹었다. 다 떼먹어서 아버지 빈손으로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고. 우리가 후에 이제 내 동생이 저기 중국에 오면서 나중에 알았잖아. 몰랐지 그때는. 그래. 우리 2천 그냥 다 하늘에 날려보냈지. 돈 어쨌든 많이 날려보냈다. 이렇게 운명이 엮인 이 두 여성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언니 우리 그런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잖아. 정말 그 이야기를 하자면 뭐 유튜브 언니 쭉 60년 다큐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가끔씩은 지금도 그래 언니. 멍하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밤에는 야경 이렇게 보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 주마등같이 이렇게 내가 살아온 과거들이 툭툭툭툭 지나갈 때 했어. 그리고 아파트 이런 불빛들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잡혀나갔을 때의 그 생각들이 나고 살아있는 게 정말 나는 기적이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들어. 그리고 지금이 삶이 정말 다시 태어났네 나한테 새로 주어졌네. 정말 새로운 삶이네. 이래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순간순간 모든 것에 감사해. 언니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 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엄마가 살아왔으니 망정이지. 그때 당시 잘못됐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치, 진짜 불쌍했어. 애 운명은 뭐가 되고. 뭐 이런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잘 어떡하냐? 그래. 그런 생각. 항상 고맙다 그래. 엄마 살아와줘서 고맙다 그래. 그래서 언니한테 늘 이 모든 걸 다 이제 언니가 이렇게 마련해 줬잖아. 그래서 언니한테 바라는 건 그거야.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니도 요즘 보면 이제 막 젊음을 되찾는 것 같은 느낌이야. 너도 보기 그래? 엄청 밝아졌어. 그래서 언니가 마음이 가볍고, 남은 인생을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바라는 게 그거야. 충분히 행복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그래. 유튜브를 하면서 너도 유튜브 하니까 이제 느끼는 바도 있겠지만 유튜브에서 얻어지는 게 많아. 이거는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어떤 과거도 돌아보면서 빼낼 거는 빼내고 또 위로와 칭찬과 그리고 응원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는 또 구독자분 중에 또 노래까지 저한테 주셔서 선물해 또 주시고 가수라는 어떤 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수가 됐다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좋게는 또 그게 그 노래가 잘 퍼져서 잘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일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내 인생에 요즘처럼 행복한 날도 얼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밝아지고 예뻐졌어. 계속 콧노래 나오고 옆에 사람들 볼 때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덕분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동생과 즐거운 얘기, 또 뭐 지나간 얘기, 추억 같은 얘기들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는 거는 우리 동생이나 저나 우리들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응원과 격려와 이 에너지를 함께 가지고
끝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언니를 응원해 주시고, 언니한테 이런 젊음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언니가 요즘 너무너무 밝아져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동생 보기에도 그렇대요.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덕분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동생도 같이 출연해 달라 하고 요청도 있고 해서 큰 시간을 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었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언니. 당연히 해야 되지. 그래. 진작에 시간 내서 언니 채널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아, 그래? 아니, 언제부터 나오자고 했어요. 그럼 제가 원래는 내가 너희 스토리가 나올 때 나와서 인사해줘. 이렇게 이제 미루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동생 보고 싶어 하시고 이게 때가 된 것 같다 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늘 저희 언니 채널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언니한테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매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